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려입니다. K1에 오랜만에 왔더니 로비 입구에 있는 이 큰 광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좋아졌어요. 여기 뭐 쌓여있던 것들이 좀 없어지고 이렇게 방향별로 시스템들이 한 5개 정도 좀 더 쾌적해지고 음악 듣는 이 어쿠스틱 환경도 좀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오늘 K1에서 볼 제품은 이 제품이죠. 익숙하실 거요. 케임브리지의 에보 150. 뉴스를 먼저 접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에보 150의 스페셜 에디션 SE 버전이 출시가 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데 이 제품은 뭐가 스페셜한지 오늘 이걸 좀 살펴보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보 150이 이게 나오려고 그랬었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이제 수입원이 이제 이동을 하다 보니까 K1으로 옮겨온 약 1년 그 사이에 에보 150이 시장에서 빠른 속도로 실종이 됐어요. 언젠가부터 이 제품을 누구한테 추천을 하고 구매를 이렇게 하려고 보면 재고가 없어요. 소위 이 재고가 마르는 그런 기간들이 있어서 그 사이 이 제품 찾는 분들이 은근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SE 버전이 입고가 됐는데 보통 이제 스페셜 에디션 그러면 내용이 어쨌든 간에 딱 보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변화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케임브리지는 그런 걸 거의 손대지 않은 것 같아요. 스펙도 똑같고 겉모습도 똑같고 하다못해 여기 좀 패턴도 하나 넣고 뭐 노브라도 좀 색깔 좀 바꾸고 뭐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똑같아요. 자, 그럼 뭐가 바뀌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에보 150은 에보 75와 서로 형 아홉 거의 이전의 그 클래식 시리즈들하고 좀 다른 상위 버전의 케임브리지의 올인원으로 그런 컨셉으로 출시가 됐었죠. 근데 이 컨셉이나 사상 자체는 케임브리지가 이제 약간 하이엔드적인 그런 스타일로 의욕을 보였던 그 엣지 시리즈 있죠. 이 엣지 시리즈를 제작하고 나서 그 노하우들과 설계들이 트리클 다운이 됐죠, 소위. 그렇게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래서 고전적인 케임브리지 소리와 포맷 자체가 큰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사운드도 달라졌고 디자인 컨셉과 성향은 서로 구분을 한 그런 새로운 포트폴리오 하에서 그렇게 개발된 제품이라서 정확한 이 제품의 어떤 컨셉은 하이엔드 라인업이었던 그 플래그십 엣지 시리즈를 클래식 시리즈하고 살짝 맞닿게 만든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게 좀 절묘하죠. 그냥 엣지 시리즈의 올인원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디자인 자체도 엣지도 아니고 이전에 아주르나 이런 CXA가 아닌 새로운 포맷으로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포맷으로 제작된 에보 시리즈는 75든 150이든 시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오히려 엣지 시리즈를 모르는 사람들은 있어도 에보 시리즈는 사운드적으로도 디자인적으로도 굉장히 반기는 그런 그룹이 많았을 정도로 오히려 엣지 시리즈보다 케임브리지의 새로운 스타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분들이 훨씬 많았을 정도로 에보 시리즈는 시리즈의 컨셉 자체도 상당히 잘 설정된 그런 제품들이었습니다. 특히 출력이 150W였던 상위 에보 150은 상당히 스피커 선택의 폭도 넓었고 사운드 자체가 엣지 시리즈의 어떤 미국 하이엔드스러운 그런 스타일들이 많이 전면에 나타났기 때문에 심지어 이전에 케임브리지 제품을 모르거나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던 분들도 에보 시리즈만큼은 상당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묘한 지점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생긴 교훈 자체는 한 브랜드가 기존의 스타일에서 너무 멀찍이 가면 그거는 그거 자체에 별도의 브랜드가 되지만 원래 브랜드의 사운드 스타일과 브랜드 이미지 이거를 알고 있는 분들은 바로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디오에서는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건 같은 회사로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기도 하고요. 여하튼 뭐 제 느낌이지만 길게는 1년, 짧게는 한 6개월 제품을 구경할 수 없었던 에보 150이 이제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돌아왔는데 자, 일단 겉모습은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일단 이 제품 스펙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볼까요? 이 모델명에 있는 숫자 150 이게 출력이죠. 8옴 기준에 150W 출력을 내는 그런 앰프라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D클래스 중폭단으로 출력을 하죠. 그게 바로 하이펙스 N코어 모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처음 나왔었던 한 4, 5년 됐죠. 이 시점에서 꽤 높은 사양의 DA 컨버터 칩을 그것도 이전 버전에서 쿼드로로 구성을 한 그런 아주 물량을 잔뜩 투입한 ESSI 9018K2M 같은 그런 칩을 대거 투입한 그런 프로세서들을 탑재해서 그 포인트 2개 출력단과 DA 컨버터 그것만으로 케임브리지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고 새로운 사운드를 제시했다. 이런 화제를 몰고 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게 의외로 케임브리지 사용자들도 의식을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케임브리지를 대표하는 아주 막강한 그런 성능 중에 하나가 익스트림 매짐이라는 음악 재생 앱인데 앱은 앱대로 중요하지만
파일을 불러서 음악을 재생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그게 사실 되게 정교해야 되거든요. 에보 시리즈가 되면서 그 성능이 월등히 좋아진 거는 그 플래그십인 엣지 시리즈의 그 스트리밍 시스템을 그대로 내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엣지 시리즈보다 한 단계 업 시킨 그런 스트리밍 앱을 쓰는데, 참고로 엣지 시리즈에 탑재됐던 그 스트리밍 시스템이 3세대 버전인 블랙머린이었고, 에보 150은 그거의 업 버전 4세대 세일피쉬 스트리밍 시스템이 탑재됩니다. 그래서 이 에보 75나 150을 추천할 때 이걸 그냥 스트리머로 써도 이 돈값을 한다, 이런 설명을 많이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하튼 그런 하이펙스 엔코어 모듈 150W 출력, 그 다음에 ESSi ES9018K2M, 그리고 이 4세대 버전인 스트림 매직, 이런 음악 재생 시스템을 탑재한, 그게 에보 150의 코어한 그런 성능을 대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SE 버전은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요? 스펙상으로는 똑같아요. 출력도 똑같이 150, 다른 기능들도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 자, 미세하게 어디가 바뀌었냐? 그 바뀐 부분을 잘 보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았어요. 이게 재밌는 부분입니다. 첫째, 이 D클래스 증폭단의 하이펙스 N코어, 여기에 뒤쪽에 X가 들어있습니다. 정확히는 N코어 X 버전이 들어가서 이거를 이전 버전 150에서 새 SE 버전을 만들면서 특주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소리가 나게 해달라. 같이 앉아가지고 그 소리가 날 때까지 새롭게 D클래스 증폭단을 구성한 거죠. 그게 일단 가장 큰 차이입니다. 하이펙스 N코어 X 모듈이 들어갔다는 거. 그 다음에 이 DAC도 같은 방식으로 커스텀으로 이렇게 세팅해달라. 숫자는 똑같아요. 9018K2M 그 칩셋을 썼는데 ESS에다가 이렇게 좀 바꿔달라.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된 새로운 DA 컨버터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개가 표시가 안 나게 아주 미세하게 보이는 스페셜 에디션의 정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스페셜 에디션을 왜 이렇게 표시가 나게 만들려면 얼마든지 못했겠습니까? 제가 그런 거의 변동이 없는 그런 스펙과 내용들을 보면서 느낀 거는, 이 브랜드마다 스페셜 에디션이 하도 넘쳐나니까 우리는 좀 더 스페셜한 스페셜 에디션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거의 차이가 안 나게 만들어서 뭐가 스페셜한 거지라는 궁금증을 계속 만들어내게, 오디오 파일들이 스스로 궁금증을 계속 품게 아마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게 뭐가 스페셜한 거냐라고 결국은 음악을 들어보게 만드는, 그게 바로 이 스페셜 에디션 에보 150의 정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음악을 들어봐야 됩니다. 한동안의 침묵을 깬 에보 150의 스페셜 에디션은 이전 버전 에보 150과 소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devil may care. No cares or woes, whatever comes later goes. That's how I'll take and I'll give, devil may care. But when the day is through, I suffer no regrets. I know that he who frets loses the night. For only a fool thinks he can hold back the dawn. He who is wise never tries to revise what's past and gone. Live love today, let it come tomorrow of May. Don't even stop for a sigh, it doesn't help if you cry. That's how I live and I'll die, devil may care. 처음에 에보 150이 그런 화제를 갖고 몇 년 전에 처음에 들어봤을 때 다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어느 부분은 좀 아쉽게 느껴진 그런 데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 엣지 시리즈도 아니고 클래식한 케임브리지도 아닌 좀 어중간한, 그러니까 하이엔드를 지향해서 이전에 케임브리지 고유의 그 영국 앰프의 고유 특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 살집이 살짝 잡히는 도톰하면서도 질감 넘치는 보풀보풀거리는, 그러면서도 다른 영국 앰프들하고 조금 다른 느낌이 좋은 그런 밀도감을 갖췄던 게, 그게 제가 아는 케임브리지의 사운드였다면, 에보는 사운드 자체가 엣지 시리즈를 좀 많이 따라간 게 조금 눈에 띄었어요. 그 비율 자체가 이전에 케임브리지의 소리가 조금 더 없어진 쪽으로 그런 사운드가 전면에 나타나서 그게 좀 아쉬웠었습니다. 근데 더 많은 게 생겨서, 예를 들면 드라이브나 해상도나, 그리고 엣지 시리즈의 장점들인 그런 아주 빠른 동작, 그리고 정확한 그런 표현 같은 이런 것들은 클래식한 케임브리지 앰프들보다 좀 더 발전한 모습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게 상쇄됐던 건데, 여전히 그 부분까지 좀 잘했으면 에보 시리즈는 훨씬 더 성공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똑같습니다. 근데 케임브리지의 이 엔지니어나 수뇌부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미 만들어 놓고 제 생각이 맞다고 이렇게 팔을 안으로 굽혀서 하는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에보 152 신형 SE는 제가 지금 말한 에보 150의 그 요만큼의 아쉬움을 해결해 놓으려고 한 그런 의도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음악을 들어보면 제가 말했던 그런 블렌딩이 약간 엣지 쪽으로 바이어스 됐던 그런 특성이 클래식 쪽으로 조금 당겨져서 이제 딱 초점이 맞은 듯한 케임브리지의 완벽한 신형의 느낌, 이제야 비로소 디지털 증폭단과 DA 컨버팅 시스템, 그리고 이 스트림 매직 4세대 버전, 이 셋의 조화가 아주 잘 맞아떨어진, 그래서 제가 방금 한 얘기처럼 약간은 핀이 틀어져 있던 부분이 딱 맞아떨어진 그런 느낌? 그게 이 지금 신형 에보 150 SE로 음악을 몇 곡을 듣자마자 바로 표시가 나는 부분이었어요. 사실은 여기에 지금 스피커도 QLN의 프레스티지 1, 뭐 기타 환경들이 바뀌어 있는데, 구형 에보 150을 갖다 놓고 똑같이 비교를 해봐야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겠지만, 이 에보 150을 진짜 수도 없이 들어봤기 때문에 150 SE로 들어보면 제가 익히 들었던 이런 곡들에서의 변화가 대략은 나타납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로 판단을 하는 건데, 자, 첫째, 조금 더 하모닉스를 추가시켰어요. 신형 하이펙스 엔코어 X 모듈의 튜닝 방향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음악 자체의 표정이 풍부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소리가 단정하고 냉철하고 해상도가 뛰어난 이런 스타일링은 똑같아요. 근데 그 딱 블렌딩한 요만큼의 하모닉스가 추가된 부분들, 이게 전체 음악을 다르게 들리게 한다는 거죠. 처음에 들어보니 아트 오브 노이즈의 러브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게 대부분 전자악기, 일렉트로닉스, 이런 건반 악기들이 중심으로 움직이는데, 뒤에 나타나는 단향들이 조금 더 풍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러브 같은 곡이, 그게 잔향이 너무 빨리 끝나잖아요. 굉장히 음이 차갑고 뭔가 좀 아쉬운, 좀 심심한 느낌이 나는데, 지금이야말로 아주 냉철하지만 아주 쓸쓸한 느낌이 돌 정도로 공간도 조금씩 더 생겨나 있고, 잔향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아주 딱 맞아떨어지게, 원래 이 아트 오브 노이즈가 이 곡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그런 사운드가 아주 잘 들립니다. 길고 짧고 약간씩 서로 단차가 있던 부분들이 딱 맞아떨어진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이나믹스, 이전 버전도 다이나믹스나 이런 스피커 드라이브는 훌륭했었어요. 근데 역시 이 부분도 새 하이펙스 엔코어 X 모듈의 영향으로 약간은 양감의 잔향이 좀 더 늘어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넉넉해진 느낌까지 드는 그런 묘한 탄력 있죠? 탄력과 펀치감, 이런 것들이 추가된, 그래서 필립 조르다인이 지휘하는 이 전람의 그림, 스돈 다바야가 이 곡을 들어보면
이게 사실 그 디케이가 빠르고 잔향을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하는, 그렇게 재생을 하면 이 곡의 느낌이 조금 냉랭해질 수가 있거든요. 파워풀한데 한 0. 몇 초만 조금 더 이걸 끌어줬으면 이런 느낌들 있죠. 딱 그만큼의 잔향을 더 늘린 그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 곡이 약간 AB 클래스에 가까운 그런 펀치가 나죠. 파워 핸들링과 함께 댐핑까지도 상당히 만족스럽게 멈췄습니다. 그런 게 이 150SE에 생겨난 새로운 변화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다이나믹하고 호쾌해서 이 곡 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템포는 빠르되 여운이 조금씩 풍성하게 몽글몽글하게 가야 되는 그런 곡들의 특유의 감촉과 뉘앙스 있죠. 그게 또 SE 버전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표적으로 다이애나 크롤의 데빌 메이 케어 같은 뿜뿜하지만 잔향을 뒤쪽에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뿜어내는, 그걸 다 없애버리면 그게 사실 정확한 게 아니고 원래 프로듀서나 가수가 이 곡에서 표현하고자 했던 그런 뉘앙스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SE는 거기까지를 또 정확하게 이렇게 듣고 싶었던 거지,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듯이 아주 잘 들려줘서, 역시 지금 저희가 녹음한 세 곡은 제가 들어본 여러 곡 중에 가장 150SE를 대표할 만한 그런 특성들, 아주 마음에 들게 재생이 된 그런 곡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대략 150SE가 어떤 스타일의 새로운 소리가 되었는지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랜만에 케임브리지를 사실은 현재는 대표하는, 그리고 케임브리지를 알던 모르던 이런 올인원 스트리밍도 잘해야 되지만 앰프로서의 역할도 잘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까다로운 그런 영역에 해당하는 이 올인원, 그걸 대표하는 제품인 에보 150의 업버전 에보 150 SE. 스펙상으로나 외모상으로는 오리지널 150하고 과연 뭐가 달라졌는지 거의 구분할 수 없는, 하지만 소리를 들어보면 미세하게 바뀌어져 있는 그런 제품의 변화들 있죠. 그게 꽤 크게 나타나는 그런 새로운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음악을 다 듣고 나서 또 좀 더 분명해지는 생각이 있는데, 케임브리지의 이 수뇌부들은 스페셜한 스페셜 에디션을 아마 만들어내려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라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제품 시장에서 구경하기 힘들었던, 찾고 있었던 분들 K1에 와서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가 바뀌었는지 이전에 150을 들어서 알고 있는 분들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K1에서 케임브리지의 신제품 에보 150 SE 같이 살펴보고 음악도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